여자분들, 이유 없이 아무튼 내가 끌리는 어떤 남자, 뭔가 계속 보고 싶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옆에 있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후루룩 짭짭 옴뇸뇸 하고 싶고 이게 중요하잖아. 남자분들도 내 눈에 예쁜 여자랑 바로 가능 하고 싶다 생각 들면서 뭔가 이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 불안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통 두근거린다, 설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있어야 1차적으로 이 남자 여자를 애프터를 하든 썸을 타든 연애 시작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느껴지고 괜히 만나봤자 만족도 0인 연애만 하고 후회만 남는 경우 많거든.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하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긴 하는데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예쁠수록 좋다, 설렌다 뭐 이렇게 비슷한 맥락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만으로는 절대 마지막에 좋은 이성을 만나기에는 힘듭니다. 자, 답은 간단해. 세상 누구를 만나도 설렘은 유통기한이 명백해요. 물론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예쁘면 유통기한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설렘 안 사라질 자신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칼이나 장원영, 임시한, 차은우, 레츠코를 만나면 이 설렘이 몇 년 갈 수 있겠죠. 길잖아, 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포인트야. 남친, 여친 잘생기고 예쁘면 화도 잘 풀어진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난다. 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 포함해서 지금 이거 보시는 남자 여자분들 그 정도 설렘 유통기한 되는 사람을 일단 만날 수 있습니까? 훈남 훈녀를 만날 수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의 설렘이 꽤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겠지. 그래야 오래 가죠. 그런데 우리 연애 시장에 잔인하지만 확실한 공식을 알고 있지 않나요? 끼리끼리 고만고만하게 예쁘장한 여자분이 난 설레는 남자가 좋아. 이게 무슨 뜻이야? 외모, 성격, 육각형 다이스키, 설렘이 중요해. 뭐 이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일단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훈남과 엮인다고 해도 99% 이상 상대도 안 해줄 거고 된다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아마 20대 초반 훈남들이 아직 어릴 때 여자라는 도파민이 귀할 때 잠깐 거쳐가는 여자일 때 그럴 때나 좀 가능하죠. 여자가 아무리 설레봐야 남자가 눌러앉지 않는 구조가 생기는 거야. 남자도 똑같아요. 내가 엄청 연애 스킬 공부하고 헌신하고 돈 쓰는 거 다 때려 부어서 예쁜 어린 여자 하나 잡았어. 내가 예쁜 애한테 설레니까 난 이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쁜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이 언젠간 또 생길 거고 이미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자신이 다른 남자가 만날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알고 있을 텐데 왜 여러분에게 외적인 매력이 없는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설렘 기준, 순간적인 끌림, 감정적인 걸로 저 사람이어야 돼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야. 물론 20대 분들은 괜찮아요. 쓰레기 놈년 만나고 내가 의뢰 연애만 해도 만회할 기회가 많아. 차이고 좀 환승당하고 바람 당했다 치자. 술 좀 마시고 고성방가하고 일주일 동안 폐인되고 괜찮아. 추억이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크면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연애 말고 챙겨야 할 소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업도 있으실 거고 내 정신 상태도 건강해야 되잖아.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남자 여자 아마 저 포함 여러분들이 설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육각형 남자 여자라는 범주에 들어가. 특이 케이스 제외하고. 이 설렘 기준은 보통 눈이 높은 거야. 애초에 잘 안 엮여. 그래서 일정 연령 올라가면 내가 좋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날 안 좋아한다. 매력 체급 차이인 경우가 이런 거야. 설렘을 기준으로 찾고 있어서. 설렘은 오래 못 간다라는 말 이전에 설렘 기준으로는 애초에 힘들다는 거야. 크면 클수록. 그리고 설레는 남자 여자라 만나본 분도 있을 겁니다. 꽤 좋은 연애 분위기로. 그런데 결국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부딪힌 거 엄청 흔하잖아요. 매력 체급이 맞아서 서로 굳이 급을 따지면 중상위 이상의 남자 여자가 눈 맞아서 초반에 자기야 사랑해 너밖에 없어 불탔다고 치자고. 설렘 맥시멈 찍어서 연애 초반 구간 시작했다 치자. 어차피 반년이든 1년이든 현실이 눈앞에 보이게 돼 있어. 경제 문제, 성격 차이, 주변 환경, 각자의 가치관 전부 다 포함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커플은 이 단계를 보게 돼 있어. 예외 같은 거 없어. 남자들은 꽤 한 30대 들어오시면 여자보다 이걸 빨리 대부분 깨닫는 경우가 제 체감상 많아요. 확실하진 않고. 정리하면 보통 설렘 기준으로만 상대 남자 여자를 보면 만족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 대부분 자기 수준보다 높은 이성을 원할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외모, 능력, 인성 총합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이 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 끝에 지속할 현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수도 없이 겪으면서 보잖아. 그런데도 설렘과 끌림이 있어야 돼를 고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엄청 많았어 아까. 이유는 한결같이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야 진심이 우러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별로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대충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설렘은 안 중요한가요? 끌림을 보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야. 설렘과 끌림은 내가 이 남자 여자와 연애를 해야 할 하나의 이유로만 생각해야 돼. 자제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야. 좀 천박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생애 내 연애 라이프 안에서 이 정도 새끈빠끈한 여자가 없었어. 내 온몸이 반응하고 있어. 근데 이 여자도 나랑 애프터를 하네? 사귀자고 했는데 오케이 하네? 그러고 이 여자랑 잘 맞추면 되겠다 으흐흐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외모부터 성격까지 초특급 나이스해. 내 몸도 반응하고 이 남자 막 팔뚝 보면 미치겠고 안기고 싶고 나한테 이 남자가 너만한 여자 없는 것 같다 말도 막 해줘. 이미 가버렸어. 뭔가 이 남자한테 내 모든 걸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잠깐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설렘만으로는 결국 뒤에 남는 현실이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답은 다 알고 있어. 성격이 정말 잘 맞을까?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경제관념이나 씀씀이나 이런 것도 맞을까? 서로 남사친 여사친 관계에 불만이 없나? 서로 미래를 볼 수 있고 같이 있으면 내가 끌리는 것과 별개로 마음이 편안한가? 같은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르는 게 제가 여러분께 권장하는 방식인데 알아도 못하시잖아요. 저도 한때 이거를 남자 여자를 더 경험하고 연애해보세요. 그러면 적당히 도파민에 무뎌지고 보는 눈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그래서 그거 오케이함? 도파민이 무뎌지고 보는 눈을 어떻게 올리는 건데? 경험만 한다고 다 되는 건가? 나도 연애 경험 했는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우리가 왜 설렘에 열광하고 환장하는지 알아야 돼.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성욕이야. 괜찮은 남자 여자를 보면 후루루 짭짭하고 싶다는 본능이 사춘기 때부터 발현이 돼서 설렘이라는 기준으로 이성을 보는 연차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대략 중딩부터 눈을 떴다 치자. 여러분이 만약에 30살이야. 15년을 설렘 기준으로 이성을 봐온 거야. 설렘 경력 15년이란 뜻이겠죠? 내 몸은 저 여자 남자랑 가능, 판단이 0.5초 만에 끝나는 이유야. 이쪽 면에서 여러분은 전문가란 뜻입니다. 굳이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없잖아. 끌리는 남자 여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몇 등신이고 어깨너비 키 몇 성격은 MBTI 뭐고 이목구비 배치는 가로 세로 몇 센치고 골반 얼마고 가슴 얼마고 안 이러잖아. 그냥 딱 보고 으흐흐 하잖아.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 본능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 현실이라고 하는 덕목 안에 하나씩만 적응하면서 예민하게 보는 경험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준을 내가 본능적인 끌림처럼 자연스럽게 보게 만들어야 돼. 경험이 필요한데 어릴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현실의 기준이라는 건 성격, 경제관념, 뭐 보통 이 정도일 거야. 설렘무새인 분들은 이걸 동시에 못 봐요. 그래서 하나씩 집중해봐. 난 이제 성격을 엄청나게 상대방을 만나면서 예민하게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멈추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 여자와 엮여도 이걸 최대한 노력해봐. 안 될 거야. 얘가 나한테 잘하나? 말을 예쁘게 하나? 배려가 있나? 머리로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 남자 여자의 얼굴을 보고 스킨십이 들어오는 순간 다 흐려져.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고 나만 뭔가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 목소리 들을 기회가 생기고 어쩌다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생기면 또 망각할 거야. 보통 이 관계는 어떻게든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끝나고 나서 돌아봐. 진짜 냉정하게. 그 남자 여자 욕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걸?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렘, 끌림 하나로 스쳐간 사람은 이미 휘발된 거지만 그 이후 여러분이 새기는 감정은 평생 남아.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외로움, 공허함, 불행감, 애정결핍 이런 게 쌓이면 여러분은 뭐가 되겠어요? 난 맨날 똥차만 만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고 부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관상을 만든다니까 이게. 이 끝난 연애나 썸에서 내 성격 안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라고. 단 남 탓을 하지 마. 나한테서만 문제를 찾아. 자존감을 깎으란 얘기는 아니고 문제를 찾되 내가 왜 걔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사람이 왜 나를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이 사람에게 꽤 많은 걸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한테 왜 망설이고 애매하게 굴었을까라는 생각을 어디 적어놓고 복귀하세요, 제발. 내가 타인을 원망하고 싶고 외롭고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불행하고 퍼질러 있는 생각을 이런 걸로 엎어야 돼.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릅니다만 다수가 겪을 만한 걸 예를 들게요. 왜 집착할까? 그 사람의 외모?
나한테 주는 심리적 안정감? 왜 그 사람의 외모에 내가 환장했지? 끌려서? 입술 박치기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건 성욕인데 왜 성욕 하나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거기에 집중할 정도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썼을까? 그럼 이 에너지를 나는 어디에 써야 했을까? 내가 심리적으로 외로운 건 무엇 때문이지? 사람이 없어서? 혼자라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 그럼 난 왜 혼자인 게 두려운 거지? 이 외로움을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까지 닿길 바라는 거야, 난. 한 번의 이별과 내가 마음 상한 썸붕이 있을 때마다 억지로라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설렘무새로 누군가가 깨질 때마다 마상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필요해. 끝나고 나서 계속 이미 떠나간 사람 생각하고 혹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바쁘잖아.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라고 해. 아, 옛날 여친 남친은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래서 이런 점이 별로였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거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님들 전 남친 전 여친 험담하잖아. 바로 까요. 진짜 꼭 기억해. 아무튼 이런 고뇌와 생각들을 거치고 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내가 성욕 하나에 흔들리지 않게 다른 데 에너지를 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타인 도움 없이 외롭지 않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심리적 외로움이 완화될 수 있구나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제가 인생을 비틀어라,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지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리면서 하루하루 실행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이게 마냥 열심히 살아야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나를 채워가는 과정인 거야. 물리적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내 정신 에너지와 육체 에너지가 지쳐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봐도 내가 설렘 하나로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쏟겠다는 생각을 해도 이미 지쳐있는 에너지가 앵꼬난 상태를 만들어 두라는 거야. 기왕이면 내가 스스로 안 해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단단하게 쌓아가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별이나 썸붕을 겪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애 경험을 높은 질로 경험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방향은 아마도 돈, 경제력이라는 재화, 커리어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내가 사고 싶은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밥 먹는 거, 헬스장 가는 거, PT 받는 거, 취미생활, 커리어 개발, 어떤 일하는 직장 목표를 삼으면서 징검다리 회사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직해야 하는가 같은 매우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 놀랍게도 물리적으로 성욕에 잠식돼서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쏠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조금씩 실천으로 옮기면서 연 단위로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외로움을 많이 상쇄시켜줘요. 조금씩 개선돼.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분명 이렇게 하셔도 중간중간 또 설렘 때문에 헛짓거리하고 상처받고 별걸 다 겪을 거야. 괜찮아. 정상이야. 또 실수해도 돼. 근데 제발 이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실수하라고. 외우라고 했죠? 남 탓하지 말고 최대한 내 탓인 변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돼.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대로 이성을 바라보게 되거든. 쟤는 자신의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외로움은 어떤 식으로 해소하면서 극복할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할까?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내길래 저 외모와 여유가 있는 걸까?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할 말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를 말했을 때 님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보도 깊이도 깊어져. 님들이 그렇게 깊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문제를 찾으면서 많이 바꿔왔으니까. 이게 1년, 2년, 5년 이상 가봐. 설렘 경력직 15년, 성격 그 안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봐야지 5년 차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진짜 이 사람이 돈 어디다 쓴다 이런 걸 듣거나 혹은 습관, 말투, 그 사람에게 보이는 체형, 나한테 하는 행동,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미안하고 감사한 표현은 어떻게 하는가, 카톡의 말투, 언변 하나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그동안은 그 사람의 외모에만 집중해서 끌림만 본능적으로 본 거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성격, 경제력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꾸준히 몸에 체화시키면서 처음엔 억지로 보려고 하면서 잘 안 보였지만 어느 순간 그걸 생각하면서 살면요. 본능적으로 끌림처럼 현실도 동시에 보게 되는 순간이 와. 생각이 아니라 자동으로. 처음엔 액티브 스킬로 현실을 보려고 노력했다면 몇 년이 넘어가면 그게 이제 패시브 스킬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끌림으로 이성을 보듯이. 여기까지가 완성이야. 여러분의 경험을 현명하게 각인시키세요. 이거는 평생 갑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그리고 남녀관계는 이 설렘 뒤에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에 따라 그 기간이 아마 결정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